자, 저한테 이런 뉴스가 딱 뜨면요 그냥 가짜 뉴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면 이게 너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미쳤나 이런 얘기 나올 정도잖아요. 설마 했는데 박지원이가 진짜 나왔어요. 원래 임종석 얘기가 나왔죠. 임종석 얘기가. 근데 임종석이 야 이 청문회를 통과 가능할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임종석이면 안보실장 간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안보실장은 미국 가야 되는데 임종석이는 비자가 못 받는다 미국에서. 그런 상황인데 임종석이 했을 때 청문회 했을 때면은 뭐가 문제가 됩니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뭐겠어요? 임수경이 북한 보낸 거? 그거 언제 보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대학 때 주사파 운동한 거? 그건 좀 문제가 되죠. 왜냐면 전대협회라는 거에 이렇게 전부 다 이 완전히 종북주의 이념들이 딱 담겨 있는데 그거 문건 들이대면서 당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된 거는 사실 이 문제가 이게 컸을 겁니다. 임종석이 22억대 묵성금인데 임종석이가 저 북한 영상 관련 저작권을 침해한 사람들을 다 조사하고 이걸 해서 모아서 돈을 모아서 북한에다가 김정일과 김정은에다가 20억 갖다 준 건데 그러면은 실제로 왜 임종석 국정원장론이 나왔냐? 바로 이렇게 돈을 모아서 김정은에게 준 인물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김정은이가 요구한 게 돈이기 때문에 돈 모아서 김정은에게 갖다 준 사람이 필요하지 나머지 다 필요 없어요. 서훈은 왜 국정원장 못하냐 지금. 서훈이 문재인에게 다 충성하고 다 했는데 그럼 왜 서훈을 지금 바꿔서 이번에 서훈이 이제 안보실장이 됐는데 왜 서훈을 안보실장으로 내보내고 국정원장을 딴 놈을 앉혀야 되는 거냐. 서훈은 국정원 공무원 출신이어서 문재인에게 충성을 해도 돈을 모아서 불법적으로 김정은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은 못해요. 서훈은 공무원 출신이어서. 그래서 이제 서훈을 몰아내고 임종석을 앉히려고 했는데 저는 임종석은 기껏 22억이잖아요. 그걸로 안 된다. 제가 볼 때 김정은이가 임종석 안 된다 그럴까 높아요. 아 임종석이가 우리에게는 정말 동지며 한패지만 임종석 그 20억 가지고 되냐 지금. 더 큰 손 데리고 와라. 누구냐 이거. 박지원이 4억 5천만 달러 6천억 6천억 대 22억이 이번 인사를 결정했다고 봐요. 이 정도 가져온 자가 필요하다. 김정은이가 박지원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박지원은 문재인하고 원래 정적지간이었죠. 2016년 탄핵 전에 원래 민주당 당대표 경선하는데 문재인과 박지원이 붙어가지고 그때 난리가 났었다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영상 지금도 남아있어요. 박지원이 문재인을 그냥 막 사정없이 몰아치니까 문재인이가 막 저질 토론하지 말라고 막 개싸움 난 거. 그리고 나서 박지원은 당을 떠나가지고 저 안철수 만든다고 국민의당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박지원과 문재인이 화해한 적이 없어요. 그럼 반대편이나 마찬가지인 박지원이를 문재인이가 국정원장에 다른 것도 아니고 국정원장이 뭐 하는데요? 원래는 국정원장은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비밀스러운 정보를 갖다 주는 직책입니다. 그거는 대통령 측근이 아니면 국정원장 하면 안 돼요, 원래. 그걸 반대파를 국정원장에 넘겨준다? 누가 시켰어요, 이거? 이거 김정은이가 인사한 거네, 김정은이가. 저는 임종석도 원래 민평련이기 때문에 친문이 아니거든요. 임종석을 비서실장에 앉힌 것이 김정은이라고 봐요. 도저히 이게 이 문재인과 임종석이 이게 연결될 수가 없거든요. 비서실장에다가 김정은이 앉히고 임종석이가 돈 못 만들어 왔잖아요. 어쨌든 임종석이가 비서실장 할 때도 돈을 못 만들었는데 국정원장 한다고 만들 수 있겠냐? 문재인 내에서는 그나마 임종석이가 돈 만들어서 김정은이 갖다 바쳤는데 김정은 쪽에서 야 그거 아주 안 돼. 더 큰 돈 마련하는 사람 필요하다. 박지원이 앉혀라. 그렇게 해서 박지원을 앉혔을 거랍니다. 더군다나 원래 박지원 카드라 그러면은 호남 민심 뭐 어쩌고 저쩌고인데 지금 호남 민심 문재인이 다 먹었죠. 호남은 다 먹었어요. 부산 출신 문재인이가. 더군다나 현재는
차기 대권 주자가 이낙연 후보 있잖아요. 호남 출신. 뭐 100% 아웃당하겠지만은 차기 대권 주자 이낙연이 지금 있고 현재 총리 정세균도 호남이잖아요. 호남을 지금 뭐 더 어떻게 할 이유가 없어요. 다 먹었어요. 100%. 박지원이를 왜 들어? 오히려 박지원은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서 퇴출시킨 인물이잖아요. 더 이상 저는 구태 정치 안 된다 해가지고 박지원이가 퇴출됐는데 그런 박지원을 사실상 정권의 2인자인 국정원장에 앉힌다는 거는 문재인의 판단일 수가 없다는 거죠. 김정은의 판단이고 김정은이가 원하는 것은 무조건 돈이다. 4억 5천만 불. 이 정도 가져오라는 얘기죠. 최소 이 정도 가져와라. 자, 이 건은 뭐냐면은 김경재 자유총연맹 총재 때 제가 박지원을 비판하는 연설문을 써서 기자회견문을 그걸 김경재 총재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명예훼손 소송 걸었어요. 그래서 김경재 총재가 승소했죠. 법원 얘기는 박지원에게 여적죄 정도 의혹을 제기해도 충분하다. 여적죄 저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법원에서. 이런 자가 지금 이 국정원장 됐다니까요. 이제 이건 뭐 나라가 아니죠. 이건 전형적인 이제 대한민국은 나라가 아닌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은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하는 게 지금 어떤 이미지가 딱 나옵니다. 왜 그때 우리 자유총연맹에서 박지원을 비판했냐면은 아니 사드 배치를 반대 선동을 하는데 자기가 김정일에게 4억 5천만 달러 줘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만들었는데 그 핵무기를 막을 사드까지 반대하는 게 네가 대한민국 국민이 맞냐. 그래서 김경재 총재와 같이 이 박지원 비판 기자회견을 했던 거죠. 현대그룹에다가 4억 5천만 불을 넣어줬는데 이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6.15 남북 정상회담 하는 그 실무 준비회담을 할 때 이제 김정일이가 드디어 본색 드러낸 겁니다. 야 10억 달러 가져오라. 10억 달러 가져오라 했어요. 처음에는 10억 달러 1조 1조 원 내 스위스 비밀 통장에다가 집어넣어 너희들. 아니면 안 해. 이래서 그때 막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 현대가 4억 불, 김대중이가 1억 불 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5억 불을 갖다 바치기로 했는데 이 실무적으로 김대중이가 개인 돈 쓸 사람입니까? 세금을 절로 줘야 되는데 도저히 이거는 뭐 남북관계법이나 모든 법을 따져봐도 국민 세금 1천억 원을 김정일 개인 통장에 넣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현대한테 가서 야 니네 어차피 4억 불 4천억을 만드니까 야 거기다 1천억 더 얹어서 5천억 원을 니네가 줘라. 김정일이에게. 정부가 넣을 수가 없다. 근데 현대는 이 4억 불을 4억 건을 산 개념이에요. 이게 나중에 엄청 문제될 겁니다. 제가 자총에서 기획했을 때 이걸 제가 강조했었는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현대그룹은 김정은이에게 8가지 북한의 무슨 통신사업, 뭐 도로사업, 기간산업권을 통으로 갖는 조건으로 현찰을 줬어요. 그래서 그 계약서 갖고 있어요. 지금 현대그룹이. 이게 나중에 김정은이 무너졌을 때 이 계약서를 유지를 해야 되냐 마느냐 가지고 상당한 논란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총 5억 불을 현대가 주기로 했는데 정몽원이 그랬죠. 아니 우린 뭐 땅 파서 만듭니까? 일시에 5억 불 5천억을 만든다는 거는 현대그룹도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박지원이 이기호 당시 경제수석하고 짜고 저기 산업은행을 통해서 4천억 원을 불법 대출을 시켜줍니다. 국민의 돈 4천억을 줄 테니까 니네가 그걸 얹어서 5천억을 김정은이에게 줘라. 김정일이에게. 이렇게 돼서 실제로 처벌받은 내용은 바로 직권남용. 산업은행에다가 대출 예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대출 예규에 현대그룹은 안 돼요. 현대그룹은 그 당시 워낙에 특히 현대상선은 이미 대출 한도를 넘어섰기 때문에 더 대출이 안 되는데 그걸 권력으로 찍어 눌러서 4천억을 더 대출하게 해주고 그 돈 가지고 5천억 원을 김정일에게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지원이가 직권남용 플러스 외환관리법 등등으로 구속이 됐죠. 징역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100%, 이 돈은 뭐 볼 것도 없이 핵폭탄 개발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2006년도에 이 김정일이가 처음 핵실험을 하는데, 우리가 이 미국 CIA가 판단한 거는 98년도부터 핵 개발했다. 왜? 파키스탄에 핵 개발해서 파는 이 칸 박사가 북한에 계속 드나들었던 게 98년도다. 그럼 98년도부터 2001년, 2년까지가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 핵 개발 초반에. 그 다음부터는 좀 돈이 적게 들어간다. 이때 돈을 왕창 써야 되는데 딱 2000년도에 5천억을 넣어줬기 때문에 그 돈은 거의 다 100% 핵 개발에 들어간 겁니다. 그 타이밍이 딱 맞아요. 그 사실 이게 나중에 이거 박지원이는 나중에 또 수사받아야 되는데, 핵 개발을 하는 거를 알고 돈을 줬냐 안 줬냐, 이거 나중에 엄청난 문제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왜 그러냐면은 김대중이는 핵 개발이 드러났거든요. 2006년도에 핵실험해가지고 핵 개발이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김대중은 김정일은 핵을 개발할 능력도 안 되고 의지도 없다라는 계속 거짓말했어요. 수시로. 핵실험하기 전에도 거짓말했고, 핵실험한 이후에도 저 김정일은 핵 안 만든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적자들이 이거 박지원이나 김대중이 이거 김정일이가 핵 개발하는 거 알고 돈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수사해야 돼요. 그럼 박지원이는 그냥 사형, 여적죄가 지금 사형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서 김경대 총재가 여적죄 얘기한 거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 당시 박지원이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이 만났죠. 2000년인가 2000년 전에 한번 갔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혼자 갔었죠. 김정일과 4시간 동안 대화 나눈 내용을 알고 있다, 이 얘기를 떠들었어요, 박지원이가. 그러니까 너 박근혜 사드 배치하면은 네가 김정일과 얘기한 거 내가 까겠다, 협박을 한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을. 자, 여적죄는 적과 내통해서 대한민국에 대항하는 게 여적죄인데 무조건 사형이에요. 도대체 박근혜와 김정일이 만나 4시간 대화 나눈 내용은 박지원이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 얘기? 둘밖에 안 만났는데 둘이 한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는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은 김정일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김정일에게. 실제 박지원은 김정일과 동갑이고요, 같이 술 마시고 같이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노래 부르는 사이예요. 김경대 총재 인터뷰에 나오는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 얘기를 김정일에게 듣고 그걸 갖고 대통령 협박한다 그러면 뭐 이거 100% 여적죄죠. 이거 여적죄죠. 그래서 이런 김경대 총재의 주장의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은 야, 네가 정상회담 할 때 북한에 최소 4억 5천만 달러, 밝혀진 게 4억 5천만 달러죠. 얼마 들었는지 몰라요. 임동원, 이기호, 공모해서 모두 처벌받지 않았냐? 이건 맞는 얘기 아니야? 네가 4억 5천만 달러 김정일에게 준 거, 이렇게 판단이 나왔고, 이게 저는 참 이 대단한 판결이라 보는데, 좌와 우의 이념 문제나 그 연장선상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앞세운 이념이냐,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냐, 이걸 이제 김경대 총재라고 본 거고, 법원은 민족을 앞세운 통일을 박지원이라고 봤는데, 박지원이가 지금 민족을 앞세운 통일이 머릿속에 통일 없고요, 돈 갖다 바쳐가지고 어떻게 해먹겠냐, 그것밖에 더 있으니까 박지원 머리에. 자, 어쨌든 이런 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이에 따른 국민 개개인의 존재 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다. 이 문제에 관련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 자, 박지원이가 뇌물 갖다 바치고 박지원이가 김정은에게 얘기 듣고 박근혜 대통령 협박한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중요한 문제니까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박지원이 막 까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자, 김경대 총재의 발언은 대북 송금은 결국 박지원의 의도가 어떻든 간에 북한 측의 핵 개발의 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견해를 밝힌 거는 법원에서 처벌하면 안 된다. 유죄 선고하면 안 된다.
원고가 대북 송금의 주도자임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허위사실일 수가 없다. 자, 여적죄는 사형. 그와 같은 의혹 제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박지원이는 여적죄로 사형시키자 주장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정일과 독대를 하였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대부분이 아니라 공개된 게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한 점으로 원고가 북측으로부터, 북측이 아니라 김정일로부터 그 정보를 얻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원고를 비판한 것.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알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요구하는 과정. 자, 이 청문회, 박정희 청문회 때 저 미통당의 그 금붕어들 정신 차리고 이거 반드시 물어보세요. 박정희 네가 박근혜와 김정일 간의 대화 내용을 알고 있다 그랬는데 그거 누구한테 들었냐? 김정일이나 누구냐? 김정은이냐? 이거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그의 정치적 이념이나 발언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 허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법원에서 나온 판결 중에서 오랜만에 그 당시 명판결문이 나온 건데, 지금 일단 이 박지원에게 두 가지 물어봐야 되는 거죠. 미통당 청문회 위원들, 미통당에서 물어볼 거는 아까 말한 대로 김정일과 박근혜 대통령 대화 내용 누구한테 들었냐 그거 하고, 너 김정일에게 5억 불 뇌물 갖다 준 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과나 반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김대중이나 박지원이나. 그러면 김정은이가 달라 그러면 너 또 줄 거냐? 지금까지 박지원이가 한 행동을 보면은 갖다 줘야 돼요. 자기가 뇌물 준 거를 너무 당연하다. 국가 통치 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또 줘야죠 김정은이. 문재인이와 김정은이가 이거 믿고 지금 박지원 안 친 거 아닙니까? 이거 믿고. 참 큰일 났어요. 이거 진짜 이게 이래가지고 박지원이 자 되자마자 이제 이 충성 맹세를 하는데 박지원이가 각오를 밝히겠습니다만 역사와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여기다가 하나 빠졌죠. 김정은 수령님이 빠졌습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박지원하고 뇌물 5억 불 줄 때 누가 같이 했냐? 국정원의 임동원 국정원장이 둘이 같이 했습니다. 박지원의 머리에 국정원 본연의 임무는 김정은에게 뇌물 바치는 거예요. 국정원 개혁의 매진. 국정원 개혁은 뭐예요?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겠다는 거죠. 딱 나오잖아요 지금 이게 이 각오가. 국정원 본연의 김정은에게 뇌물 바치는 임무에 충실하며 국정원이 해선 안 되는 간첩 잡는 일을 못하게 개혁하겠다. 딱 이겁니다 이거. 김대중과 노무현이는 관계없고 김대중과 이호 여사님이 떠오릅니다. 왜? 같이 뇌물 줬으니까. 그때 그게 굉장히 황당한 사건인데 노무현 때 특검 수사가 들어갔는데 아니 이기호나 임동원이나 박지원이나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이랬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개인 3명이 한 게 아니라 국가가 했다는 얘기는 김대중이가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돈 갖다 주라고. 그거 왜 김대중은 처벌 안 합니까 그때? 아니 처벌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수사도 안 했어요. 수사도. 그럼 그때 야당인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김대중 처벌하라 그래야죠. 그 얘기 한 적도 없어요. 그 얘기 한 적도. 김대중이 떠오른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뇌물을 갖다 바치겠다. 김대중의 뜻과 함께. 이런 나라가 됐습니다. 이젠 대한민국은 나라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이거. 아니 미국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미국이 볼 때 박지원이가 돈 주다 감옥 갔는데 그 돈 준 자를 국정원장에 앉히라는 건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그 문재인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노무현이 사실은 뒤졌어요. 노무현이 꽤 잘한 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미 FTA 추진한 거랑 제주 해군기지 많이 얘기하지만은 실제로 노무현이 대북 송금을 뒤졌단 말이에요. 특검 통해서.
노무현 때 이게 드러나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노무현 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김대중을 뺐는데, 그때 그럼 김대중을 처벌하자고 한나라당도 주장 안 했었단 말입니다. 자, 아까 황태순 TV도 박지원 임명 딱 하는 순간에 뇌물 딱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재인 입장에서 이제 국내 정치를 봅시다. 박지원 하면은 어떤 이미지죠? 박지원을 딱 떠올랐을 때 와, 이 멋있는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한 7, 80% 이상은 박지원은 부정적 인물이죠. 호남 목포만 빼고. 근데 그 호남 목포에서 이번에 또 선거 때 퇴출당했는데, 박지원의 이미지는 부정부패예요. 노회하고요. 이런 사람이, 더군다나 이제 돈 줬다, 김정일에게 돈 주다 감옥 갔다는 건 다 알고 있고, 이런 사람을 국정원장에 앉혔다는 거는 문재인의 국내 정치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아마 지지율이 이제 아마 30%대가 무너져 나갈 겁니다. 박지원 때문에. 더군다나 이 인간은 워낙 이 모사의 기질이 있어서 국정원장에 앉혀놓으면요, 차기 대권에 개입해 들어가요. 지금까지 박지원이가 누구 지지했습니까? 차기 대권으로 이낙연을 지지해왔잖아요. 대놓고. 원래 예전에 중앙정보부 시절 때 중정의 최고 본연의 임무는 총선 승리와 차기 대권 만드는 겁니다. 중정의 임무가. 그럼 국정원장 되면 일단 김정은에게 갖다 바친 거 플러스 차기 대권을 박정희가 만드는 건데, 이낙연이라니까요. 근데 문재인은 이낙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국정원장에 박지원을 절대 앉히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국내 정치나 차기를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지원 앉혔다는 얘기는 김정은이가 목에 칼을 댄 거예요. 너 박지원 앉히지 않으면은 너 다 까발린다. 한마디로 이제 대한민국은 제2 권력인 국정원장을 김정은이가 임명하는 수준까지 왔고, 그 아버지에게 뇌물을 갖다 바친 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김정은이 이제 대한민국을 통치한다고 얘기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김정은의 나라가 된 거예요. 김정은의 나라가. 이거. 문재인은 끝났고, 문재인은 박지원이 앉혀서 끝났고, 이제 김정은이 우리의 수정이 된 거죠. 참 국정원 직원들 정말 갑갑하겠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오른팔이 국정원장 들어왔는데, 참,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건 예견된 일이에요. 이렇게 된 건 예견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방법이 있습니까? 하여튼 두 가지는 명확히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은 이제 김정은 휘하에 들어왔고, 문재인의 시대는 끝났다. 문재인 시대 끝났다고 보면 돼요. 자, 원래는 제가 이거를